안녕하세요. 매 에피소드마다 새로운 키워드에 알맞는 것 뭐든지 뭐든 소개해주는 모든 소개소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소개소의 소장 캐리입니다. 오늘의 에피소드 키워드는 내꺼입니다. 내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기가 있다 보니까 아기한테도 항상 듣는 말이 내꺼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다른 단어들보다도 내꺼라는 말을 좀 빨리 배운 것 같아요. 내꺼라는 단어가 발음 자체가 세기도 하고 의미도 확 와닿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내꺼라는 말 자체가 본인 소유의 것을 나타내면서 자신의 존재와 주변 세계관의 경계를 설정하는 역할을 좀 하기도 하잖아요. 내꺼라는 이야기를 하면 선을 긋는 느낌도 들고요. 아이가 어느 정도 자아 개념이 형성되면서 아이는 자신의 존재와 다른 사물간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는데 그때 배우게 되는 게 뭔가 소유의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희한하게 제가 같이 놀아주려고 장난감을 갖고 있다 보면 내 거야 하면서 획 가져가 버리기도 하는데요. 내 거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주의를 끌거나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상호작용으로 본인의 존재를 확인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1회 에피소드에 이반느 얘기를 하면서 부러웠던 게 본인의 것을 해내가고 있는 모습이 부럽기도 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도 저만의 것을 점점 만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들었어요. 아기를 키우면서 내 거라고 할 만한 게 점점 없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기 키우면서도 본인만의 것들을 해내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육아 탓하지 말고 나도 내 걸 해보자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요새는 확실히 취향이 다양해지면서 본인만의 것들을 해내가는 사람들이 더 각광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본인 걸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만 막상 본인 걸 하기보다는 눈치를 보는 것에 급급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획일화되어 있는 환경에 놓여 있지만 모두 내 거를 갈망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인지 내 거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희열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가끔 내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해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것처럼요. 진짜로 내 거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이지만 저는 특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제시였어요. 저는 제시의 팬, 제비인데요. 제가 특히 제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시님을 보면 뭔가 제가 떠오르기도 해요. 생김새나 스타일 말고 성격이 저랑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시님은 뭔가 센 이미지가 박혀있긴 하지만 누구보다 속은 좀 말랑말랑한 사람인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인상이 센 편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사실 속은 말랑말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세다고만 알고 있고 절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수도꼭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제시님도 그런 면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를 찾아보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고 인스타그램 보면 조카나 강아지에게 무한 애정을 쏟는 걸 보면서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애들을 좋아해서인지 나중에는 아이들을 위한 책을 쓰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그런 면도 저랑 좀 비슷하고요. 제시의 유명한 노래들이 워낙에 많지만 특히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는 Star라는 노래예요.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라이브 하는 것을 보고 더 좋아하게 된 노래인데 제가 유학생일 때 느낌이 비슷해서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비록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갔지만 꽤 오래 미국에서 지내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제시님은 더욱더 어린 나이에 엄마의 나라인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해서 느꼈던 감정들을 그린 노래더라고요. 이 노래를 무대에서 부르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다가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는 제시를 보면서 더 알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Star라는 노래의 가사 중에 많은 실수도 있었지, 알아, 완벽하진 않지, 나 다시 되돌아가더라도 I'll never change, this is Jessie every day 라고 하는데
이 가사만 봐도 그냥 제시는 그냥 매일 제시의 길을 걸어서 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특히 어린 나이에 연예계 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일들을 겪어왔을 거 아니에요. 힘든 시간도 보냈었을 텐데 아직도 본인만의 것을 해내가는 제시가 스타에서 많이 묻어났었어요. 제시가 원래는 제시카 H.O.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했었고 업타운의 객원 멤버로도 활동하다가 정식 멤버로 합류했거든요. 특히 업타운의 My Style이라는 노래는 아직도 제가 좀 즐겨 듣는 노래인데 그때 제시 랩도 그렇고 보컬도 너무 쫀득해서 좋아했었거든요. 그 후 인생은 즐거워라는 노래로 솔로로 컴백을 했을 때도 좋아했었고요. 그러다가 언프리티 랩스타라는 프로그램에서 제시님이 하드캐리 했었거든요. 이후에도 솔로로도 발돋움할 수 있었는데 센 언니, 눈눈 안나, 어떤 X 등 많은 노래를 냈었잖아요. 싸이의 레이블인 피네이션도 들어갔었고 박재범이 론칭한 모어비전으로 잠시 들어갔다가 나왔던데 현재는 무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본인 1인 소속사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시님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또 본인의 색깔로 잘 해내갈 제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본인만의 것을 가지고 컴백할지 기대가 됩니다. 또 제시님만큼이나 본인의 색깔을 가지고 내 것을 해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응원하게 되는 크리에이터가 한 명 있어요. 그분도 이번 에피소드에 좀 소개하고 싶었는데요. 알고리즘으로 알게 돼서 팔로우했고 그런 그녀를 응원하게 되는 수입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Sue Eats Your Street for Breakfast 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님은 스트리트 포토그래퍼이자 스파클링 레모네이드 브랜드의 대표이자 무심한 바다가 좋아서 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한데요. 제가 수님을 알게 된 건 어떤 브랜드의 가방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이후에는 차이티 라떼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또 예쁜 아이템들을 소개하던 릴스를 보다가 집 고치는 영상으로 푹 빠져들게 된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통영에 오래된 집을 고쳐가는 릴스로 수님을 알게 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 영상 때문에 더 각인이 됐고요. 근데 단지 이분을 크리에이터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그 레이블이 좀 작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도 다양한 걸 해내가고 있더라고요. 특히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본인의 것을 본인의 목소리로 잘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꼬불꼬불한 검은 머리에 행복함이 가득 느껴지는 목소리가 트레이드마크인 수님을 내 거라는 이번 에피소드 주제에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는 나만의 것을 찾아가는 모습을 남기고 보여주시는 수였기 때문에 소개하고 싶었어요. 요새 유행하는 숏폼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본인의 것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 짧은 숏폼에서 다 못 보여주는 수님만의 생각도 글로 같이 포스팅을 해줘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특히 인스타그램 같이 빠른 스피드로 새로운 것들이 올라오는 곳에서 긴 호흡으로 글을 길게 쓰기 쉽진 않잖아요. 세 줄 요약과 같이 짧고 간결한 것들을 원하는 곳에서 본인만의 호흡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멋지더라고요. 물론 저조차도 긴 글보다는 짧은 글을 더 찾는 요즘이지만 수님의 글만은 유심히 읽어보는 편인 것 같아요. 어딘가 모르게 위로가 되는 글들이 많아서인 거일 수도 있고요. 그건 비단 저만 느낀 점은 아닐 거예요. 본인 이야기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된다는 건 정말 강력한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들을 정리하면서 느낀 게 내 거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서든 내 거를 해내감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애티튜드인 것 같거든요. 팔로워가 많으면 본인이 생각했던 의도와는 달리 이런저런 말도 많이 듣게 되고 예상치 못하게 그런 것에 상처받고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본 수님은 그런 것도 본인의 방식대로 핸들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을 때에는 도움을 달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도 멋져 보였었고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지 않을 때는 듣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마저도 그녀의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매력이 있다고 할까요? 수의 피드에는 다양한 본인의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거부감이 없게 느껴져서 계속 보게 돼요. 그녀의 톡톡 튀는 취향을 엿보는 것도 재밌고요. 그리고 수님이 본인만의 모험을 즐기세요라는 뉘앙스의 포스팅을 자주 해주시거든요. 꾸준히 내 것을 찾아가는 경험과 여정을 즐기고 그 여정과 과정 또한 본인의 것이라고 얘기해주는 게 위로가 된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수님의 반려견 수리도 너무 귀엽잖아요. 팔로우를 안 할 수가 없죠. 또 내 것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저는 경기 미녀의 아이돌이라고 불리우는 국악인 이희문님입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음악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NPR에서 타이니데스크에 나오는 프로젝트 팀으로 구성된 싱싱을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NPR은 미국의 공영방송국, 라디오 공영방송국인데 NPR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뉴스를 제공하거든요. NPR에서 NPR 뮤직의 대표 프로그램이 타이니데스크예요. 주로 작은 공간에서 생중계되는 음악 공연을 통해서 유명 및 신진 음악가들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플랫폼은 주로 현장 공연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보여줍니다. 물론 신진 음악가들도 있지만 이미 유명한 아티스트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여겨지는 타이니 데스크인데요. 어떻게 보면 진짜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마이크 하나만 놓고 공연을 해야 하는 환경이 음향적으로는 굉장히 챌린징할 수 있잖아요. 이 타이니데스크가 타이니데스크 코리아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원래 미국의 타이니데스크에서 강렬한 모습으로 공연을 하는 3명의 모습을 썸네일에서 딱 보자마자 클릭을 안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벌써 6년 전 영상이더라고요. 타이니데스크에서 싱싱이 노래하는 것을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과감한 의상과 헤어, 그리고 메이크업.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모습을 하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음악을 하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다고나 할까요? 근데 그 영상을 한 번 보고 그냥 그렇구나 이런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돌려봤던 것 같아요. 중독성이 있다고 해야 할까? 지금도 가끔씩 한번 찾아 들어가 보게 되는 영상이거든요. 그리고 싱싱이라는 그 프로젝트 그룹이었어서 해체를 지금 하긴 했지만 싱싱의 노래를 맡았던 이임은, 추다해, 신승태님까지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고요. 일단 거기 노래뿐만 아니고 연주도 기가 막혀요. 베이스에는 장영규, 기타와 키보드에는 이태원, 그리고 드럼에는 이철희 님이 연주를 해주셨는데 드럼에 이철희 님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영상으로 싱싱을 알게 됐고 거기서 이희문 님을 알게 됐어요. 내꺼 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떠올랐던 사람인 이유가 전통 국악인인 어머님의 반대를 이겨내고 약간 국악계의 이단아라고 불리우는 이희문 님이 경기 민요를 다른 차원으로 끌어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민요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뭔가 옛날의 것인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물론 그 이미지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든 사람 같았었거든요.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저는 이희문과 함께하는 민요 콘서트라고 해서 오방신과 콘서트가 있어서 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이랑 갔었는데 진짜 재미지게 놀았다는 거를 정말 경험하고 왔습니다. 프렐류드라는 팀과 경기민요와 재즈의 퍼포먼스를 같이 보여준 거거든요. 정말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 싱싱의 영상으로 입문해서 노래도 많이 듣고 하긴 했는데 직접 가서 라이브로 듣는 에너지랑 음악은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 이후에 더욱더 팬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소리꾼들과는 다른 행보를 기대하면서 보게 되는 느낌? 그 다음엔 또 어떤 걸 할까 하면서 보게 되는 재미가 있다고나 할까요? 이희문님 관련해서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는 뭔가를 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솔직하게 표현하고자 한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한 번 더 반했던 것 같더라고요. 또 그 인터뷰의 마지막 질문이 미녀가 생소하게 느껴질 10대, 20대들에게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좋아하는 것을 골라서 듣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좋으면 들으시고 안 좋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거죠 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이 인터뷰에서조차 내 거 하는 사람은 정말 다르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게 내 거 하는 사람들의 여유라고 해야 할지 배짱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정말 한 번은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추천하는 영상은 NPR 타이니 데스크에서 싱싱으로 공연하는 모습이랑 오방신과의 어랑부르지라는 그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 있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정말 추천하고 싶은 영상이 콘서트 같은 현장감을 더 느껴보시려면 유튜브에 싱싱이 DMG 피스트레인이라는 공연을 2018년에 했거든요. 거기에 그 싱싱이 부르는 만수바지랑 떡타령을 부르는 라이브를 찍어서 올리신 게 있는데 그거를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뭔가 바로 노래를 하는 게 아닌데 그 영상에서 멘트부터 하시는데 멘트도 좀 귀담아서 들어보시면 그 싱싱의 매력, 특히 이희문님의 그 구성진 목소리와 찰진 멘트를 잘 들어보시길 추천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게 미녀라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계속 듣다 보면 중독돼서 하루 종일 흥얼거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내 거 관련해서 인물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영화를 생각해봤어요. 두 영화 중에 고민을 했는데 하나는 2014년에 개봉한 아메리칸 셰프이고 다른 하나는 2023년에 개봉한 플레이밍 핫이라는 영화예요. 둘 다 실화 기반이기도 하고 본인의 것을 하면서 성공을 하는 영화라서 공통점이 있는데요. 플레이밍 핫이라는 영화가 비교적 최근에 개봉한 영화여서 그리고 또 좀 덜 유명해서 소개해볼까 했지만 찾아보니까 실제 인물인 리처드 몬타네스의 회고록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데 영화 속에서 꽤 중요한 요소 몇 가지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존 파브로 감독의 아메리칸 셰프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모델을 기반으로 한 이 영화는요, 푸드트럭 고기라는 그 푸드트럭을 성공시킨 셰프 로이체에 관련한 이야기예요. 그분을 더 알고 싶으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더 셰프쇼를 보시기를 권유하고 싶은데요. 다시 이 영화로 좀 돌아오자면 이 아메리칸 셰프에서는 칼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칼은 일단 유명한 식당에서 일하는 셰프거든요. 식당 주인은 늘 만들어 오던 메뉴를 주문할 뿐이지 창의성을 표출할 수 있는 메뉴를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궁금해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잘 흘러가던 셰프의 인생에서 요리평론가 겸 블로거 램지 미첼의 리뷰 때문에 굉장히 빡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 빡치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칼의 본인 것, 즉 내 것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거든요. 푸드트럭을 하면서 주인공 칼은 어색했던 아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기도 했고요. 푸드트럭을 타고 사업을 해나가는 여정 동안 행복감을 더 느끼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해오던 것도 조금은 해결이 됐던 푸드트럭행. 어떻게 보면 유명한 식당에서 멋져 보이는 것을 다 내던져 버리고 푸드트럭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라는 본인의 것을 하면 잘 할 수 있다라는 자존심과 그걸 받침해 줄 수 있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는 보면 소소하게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이 계속 나오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겠고요. 그 소속되어 있는 그룹이나 회사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별로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걸 떨쳐내고 내 거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기가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커리어가 한 방에 무너지는 어떠한 계기로 내 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면서 재밌는 여정이 펼쳐지거든요. 그게 약간 통쾌한 마음도 있고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편안한 걸 걷어차고 어렵지만 본인 걸 해나가는 걸 지켜보는 쾌감이 있다고 할까요? 영화 중에 푸드트럭에서 샌드위치 빵을 검게 태운 아들을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퍼지, 난 이 일을 사랑해. 잘 들어. 난 잘하는 게 별로 없어. 모든 게 서툴고. 네 얘기도 잘 못 들어주고 말이야. 하지만 난 음식을 잘 만들어. 내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위로받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위로받고 행복해 라고 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를 보면 주인공이 얼마나 음식을 만드는 일엔 진심인지 알 수 있죠. 그걸 얼마나 본인의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셰프의 음식을 먹어보고 싶지 않나요? 내 거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들겠지만 외부의 평가에 대한 민감함이나 혹은 신념이나 가치에 대한 불확실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아 내 거를 표현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잖아요. 영화에서 램지 미첼의 평가 때문에 위기를 겪는 주인공 칼이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인정하고 외부의 평가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관심을 중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화 끝엔 주인공이 요리사 자신의 철학으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냅니다. 요리가 맛있게 만들어지는 모습도 좋지만 타인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본인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모습도 집중해 주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내 거에 대해서 제시, 수, 이희문, 영화 아메리칸 셰프에 대해서 소개해봤어요. 느낌도 다 다르고 분야도 다 다르지만 내 것을 찾고 반들반들하게 광내고 윤기 내서 세상에 내어놓는 과정 중에 가족이나 친구 혹은 누구든 본인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쉽게 포기할 것도 같은데요. 주변 사람들 중에 믿어주는 것도 좋지만 뭐든지 내 것을 꺼내놓으면서도 제일 믿기 힘든 본인을 믿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너무 많은 것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내 호흡으로 내 것을 해내가는 게 그만큼 쉽지 않죠. 물론 그 와중에 본인의 것을 잘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가면서 머뭇거리게 되기도 하고요. 근데 코리안 그랜마로 유명한 할머니, 유튜버 박막래 할머니가 하신 말씀 아시나요? 내가 70년 넘게 살아보니께 남한테 장단 맞추지 마라. 북치고 장구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치다 보면 그 장단에 맞추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춤추는 거예요. 라고 한 말이요. 남의 장단 말고 내 장단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연주하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판도 커지기도 한다는 걸요. 그만큼 본인을 믿고 본인의 것을 해나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든 소개소의 소장 캐리였습니다.